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차량 대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뭐 신차 출시하면은 계약도 많이 되고 중고차 매매 단지에만 가도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동차 보유 대수가 국민 2명당 한 대 정도는 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SNS 커뮤니티에 자동차 가지고 굉장히 재밌고 웃긴 상황들도 많이 펼쳐집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컬러만 놓고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도 되게 이슈가 된 게 있어요. 유럽, 북미 이런 데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뭐 초록색 등 되게 다양하고 컬러풀한 색상들의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흰색, 검정, 은색 아니면 판매가 거의 안 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세 단종되어 버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심심하고 재미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나만의 개성을 살린 차들도 한 대씩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구나. 혹은 저렇게 차를 튜닝해놨는데 저 불법 아니야? 저렇게 다녀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차들도 도로에서 심상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컬러입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컬러를 추구한 다음에 랩핑이나 도색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라는 게 그냥 이동수단을 넘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컬러를 바꾸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비싼 튜닝으로는 휠을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의 기본 순정률이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량 휠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휠을 끼워서 남들과 다른 개성을 뽐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죠.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 약간 엣지 스포일러처럼 트렁크 상단 부분에 볼륨감을 집어넣어서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족하다, 내 차는 날아가야 된다 해서 정말 차보다 더 크게 스포일러를 장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조 변경을 받으면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이런 것처럼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단순히 그냥 다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죠. 자,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규제들을 점점 풀어나가고 있지만 이 풀어나가는 것만큼 지켜야 되는 규칙들과 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로라는 게 나 혼자만 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다 함께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주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단순히 튜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행 중에 이 부품이나 파츠들이 떨어져 나가서 뒤에 잘 달리고 있는 멀쩡한 차한테 뭐 부딪혀서 파손이나 진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내 차를 튜닝할 때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볼까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일반 소비자분들 잘 모르잖아요. 차근차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좀 이렇게 풀렸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튜닝은 2015년도 1월 8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이라는 단어가 튜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자동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 변경이나 외장을 꾸미는 것에 자동차 구조 변경하는 특정 분야까지 튜닝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애프터마켓에서 발생되는 모든 작업을 튜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튜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상용 튜닝이 있고 레저용 튜닝이 있습니다. 상용 튜닝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유조차, 어린이 통학용 버스 있잖아요. 푸드트럭 같이 목적에 맞게 차를 꾸미고 바꾸는 튜닝은 상용 튜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레저 튜닝은 드레스업이냐 빌드업이냐를 통해서 개인 취향에 맞게 튜닝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튜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레저용 튜닝을 보면요, 기능상 분류가 또 있습니다. 튜닝업 튜닝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엔진, 주행장치,
파워트레인을 건드리는 튜닝이라고 보면 되고, 드레스업 튜닝 같은 경우에는 외형 변경 및 뭐 액세서리 부착, 이걸 개인 취향에 따라서 변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빌드업 튜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수 장치를 부착을 해서 구조 변경으로 용도를 따라 이제 이용하는 튜닝이 바로 이 빌드업 튜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튜닝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편의 장치를 부착을 해가지고 블랙박스 장착하는 것도 액세서리 튜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순정으로 빌트인 캠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액세서리류 역시도 튜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튜닝 같은 경우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튜닝 승인 대상으로 뭐 간단한 범퍼나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구조 변경 받을 수 없이 그냥 바꿀 수가 있고요. 제56조 2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들도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인증받은 부품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 물건 살 때 그 인증받은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따로 구조 변경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점차 좀 꽁꽁 막혀 있었던 튜닝 규제 시장이 점점 풀어져 나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뭘 바꿨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들어가서 내가 이 제품으로 바꿨다는 거를 인증을 해놔야 돼요. 바꾼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해놓아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할 때 외관에 요즘 많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루프탑 텐트, 어닝, 자전거 캐리어 등 자동차 루프 쪽에 많은 튜닝들 하는데, 이런 것들도 차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차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합법입니다.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토레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커다란 멋진 루프탑을 장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윈드가드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장착하는 거 역시도 따로 구조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차종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뭔가 사이즈가 너무 업이 된다든지 막 이게 높다든지 이러면은 구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무시동 히터, 뭐 무시동 에어컨, 튜닝카 많이 장착을 하잖아요. 이것도 따로 인증 안 받아도 됩니다. 태양 전지판 이것도 따로 인증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튜닝하는 것도 뭐가 많아요? 바로 배기죠. 배기 머플러 끝에 있는 팁을 튜닝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볼트나 너트 같은 걸로 체결되어 있어서 머플러 팁이 그냥 탈거되는 거라든지 범퍼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멋으로 되어 있는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도 따로 구조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이 머플러 팁이요, 중통이나 엔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머플러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트나 너트 체결해가지고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용접이 되어 있는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요거 교체하면 구조 변경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머플러 팁이 따로 그냥 쉽게 빠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범퍼에 붙어 있다, 바꿔도 합법이고, 이 머플러 팁이 중통이나 엔드 같이 용접으로 아예 그냥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요거 머플러 팁 바꾸는 것도 다 구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베개 튜닝을 해도 이 팁이 범퍼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미세하게 넘어가도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 범퍼, 머플러 팁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신경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했었죠? 캘리퍼 도색을 했잖아요. 이것도 허가받은 곳에서 튜닝을 하면 문제가 없고요. 진짜 많이 하는 튜닝이 바로 뭐가 있냐면, 원래 기존에 2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었는데 상위 모델에 들어가 있는 4P 브레이크 혹은 6P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구조 변경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상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4P 브레이크인데 2P 브레이크로 내려오면 안 되는데 2P 브레이크에서 4P 브레이크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여기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불법이고, 인증된 부품들 있잖아요. 만도 제품들 있고 브렘보 뭐 이런 것들 인증된 제품들이면 따로 구조 변경 안 해도 바꿔도 되는 겁니다. 바디킷 많이 하잖아요. 바디킷. 최상위 트림 모델의 뭐가 하드코어 모델 뭐 바디킷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것도 따로 구조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인증받은 제품들 한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반떼 그냥 일반 모델이야. 되게 좀 밋밋해. 아반떼 N으로 튜닝하고 싶어. 앞뒤 범퍼 바꾸고 싶어. 휠도 바꾸고 싶어. 이거 바꿔도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90년대까지만 해도 불법이었거든요. 뭐냐면 LED 번호판 등 있죠. LED 등으로 바꾸면 옛날엔 싹 다 불법이었어요. 제가 왜 기억하는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타던 아우디 R8 있죠. R8의 그 등이요, 누런 색깔 할로겐 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차주 형들은 야 이거 너무 보기 흉해, LED 등으로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그때 싹 다 불법이라 다 걸려가지고 벌금 다 안 했거든요. 요즘에는 인증된 제품이라면 LED 번호판 등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합법이에요. 나머지는 싹 다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룰, 정해진 룰 안에서는 그만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차를 튜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빠 네가 설명해 주는 거 어려워. 좀 더 간단한 거 없어?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검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튜닝 승인을 받으면 돼요. 일단 여기서 튜닝 승인을 받으면 허가된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하면 됩니다. 이후 튜닝 작업이 최초의 승인받은 대로 잘 되어 있는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을 해서 튜닝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다고요? 튜닝 승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튜닝 승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여기 보면 여기서 회원가입 일단 해요. 튜닝에 관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 막 이렇게 입력을 하고 튜닝 항목 요거 선택을 하고 재원 변경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면 완료. 자,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튜닝 승인까지 완료되는 시간이 한 10일 이내면은 승인이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튜닝 작업이죠. 여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다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튜닝 승인을 받으려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들어갔었잖아요. 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튜닝 알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입점 업체로 승인된 약 120개의 업체 정보와 튜닝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튜닝 작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 신청을 하고요. 승인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로 자동차 정비 사업자를 통해서 튜닝 작업 및 튜닝 검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끝났어. 그럼 튜닝 검사 요것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튜닝이 잘 되어 있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을 해서 검사하면은 튜닝 완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작업이 된 차 앞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가져왔습니다. 제네시스 쿠페죠. 근데 이게 진짜 명차예요. 요번에 이게 전기차 모델로 고성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돌아다니는 나름 이제 후륜 구동 베이스의 스포츠카는 이 젠쿱이 유일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좀 나 좀 쏜다, 자동차 좀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은 한 대씩 꼭 예전에 거쳐갔었던 그런 국룰인 차기도 하죠. 이런 차들 보면은 이제 많이 돌아다닐 때 과한 튜닝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 뭐 GT 윙 막 이따만한 거 막 달아놓고 막 갑자기 막 머플러 막 이따만한 막 대구경 있잖아요. 뭐 고구마 통 같은 거 달아놓은 차들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아는 우리 또 규창님이라고 규창님이 타고 온 차지만 요 딱 젠쿱, 포르테쿱, 벨로스터 N, 아반떼 N에 항상 국룰로 들어가는 세 가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치스 국룰이죠. 여기 피치스 국룰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SSY 신사요.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우리 규창님이 하나 빼먹었네.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퍼베스트랩 요거 세 개 완성이에요. 보면은 요 스포일러 GT 윙까지는 아니지만 스포일러가 튜닝이 되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그냥 장착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차체 전폭을 넘어가거나 전구를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그 때문에 이 스포일러가 불법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이것도 철제 스포일러, 이거는 싹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규제의 가장 1순위는 보행자의 안전이에요. 탑승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차 바깥에 장착을 해놓은 이런 것들이 흉기로 돌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철제 뭐
스포일러, 뭐 철제, 가니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싹 다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디자인도 이게 막 둥글둥글 유선형의 이런 디자인들은 괜찮은데 흉기처럼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 거 있죠. 옛날에 그 오래된 막 8, 90년대 차 보면 엠블럼 막 이렇게 솟아 있고 막 제규어 막 이렇게 있잖아. 그게 사라진 이유도 그게 이제 사고 났을 때 보행자한테 흉기가 될까 봐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철제나 이렇게 흉기처럼 생긴 거는 싹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머플러 팁 교체했죠. 원래 젠쿱이 이게 아니에요. 여기 아니라 그냥 원팁을 해가지고 네모난 거 약간 좀 밋밋한 거였는데 요것도 아크라포빅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근데 요게 또 그 인증을 받은 거예요. 원래 이 젠쿱이 머플러가 중통이랑 엔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플러 팁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조 변경을 완벽하게 하면요, 등록증에 아예 나와요. 여기 비고에 있죠. 어디에서 이 작업을 했는지, 이게 합법인지 아닌지가 등록증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구조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전차주의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이 등록증에 진짜 이게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번호판 등도 LED 등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누런 색깔 그냥 할로겐 등인데 이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합법적으로 튜닝을 하면은 이 차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점점 자동차의 인식, 자동차 튜닝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뭐 예전에는 안 됐었던 것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규제를 풀어주고 더 활성화하게 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진짜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 소비자분들, 운전자분들이 지켜나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젠 친환경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기차로도 또 많이 넘어가고 내연기관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내연기관 안에서 소소한 변화, 튜닝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통이 큽니다. 특별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우파TV와 교통안전TV 요거 두 개를 구독한 인증사진을 밑에 저희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남겨놓을 거예요. 거기에 인증을 해서 사진을 올려놓으면 오늘의 카통에서 소개 많이 해드렸던 베스트 업체 있어요. AMB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무려 100만 원짜리 앰비언트 시공권을 무려 5분, 그러니까 500만 원어치 상당의 이 이벤트 경품을 우리 우파TV 구독, 교통안전TV 요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랜덤을 통해서 총 5분을 뽑아서 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자동차 튜닝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일, 그리고 튜닝은 어떻게 시공을 하고 어디서 정비하고 어디서 검사받는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앰비언트 시공까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